이제 불러 계신 우리 선생님들부터 질문을 좀 받고 또 비판도 좋고 논평도 좋습니다. 받고 우리 여기 패널의 선생님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저 고양시에서 온 윤종석입니다. 거버넌스 이사로 활동 중이고요. 참 좋으신 말씀 귀한 분들 모시고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분권 얘기를 오랜 동안 분권 하는데 실제로 분권의 구체화가 뭐냐, 그 분권이 뭐고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분권 그러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 그것이 딱 뭐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든 이 분권을 함께 하는 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분권이고 무엇을 나눠야 되고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구체성이 좀 있어야 된다. 방법론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동진 대표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분권을 했을 때 과연 이 분권의 혜택이 어디로 가느냐, 또 다른 확대된 권한이 단체장이라든가 지방 권한이, 지방 권력이 또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중앙 거를 지방을 달라는데 줬을 때 지방 그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 실제로 주민들한테 가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거버넌스의 최소 단위는 마을의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 이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거버넌스가 체계가 이루어지려면 거버넌스를 적용하고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지방 기초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당 공천이 되다 보니까 마을 이 기초의원들이 실제로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을 바라보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을 바라보고 위원장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 이 체계를 만들어서 거버넌스를 형성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위원장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지방 분권이 뭔지, 그리고 지방 분권으로 갔을 때 또 다른 권한의 확대가 아닌지, 그리고 지방의 최소 단위인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초위원회 정당 공천에 대한 또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서천군의 의원 이강선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좀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이 정치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특히나 말씀하시는 중앙집권 체제라고 하는 부분, 특히나 권력형 중앙집권 체제가 지역 현실에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하는 걸림돌이다. 과거에 우리가 좀 어려운 시절에는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국가 제거를 위해서 힘을 썼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저는 추진이 돼서 지금 이같이 발전된 사회를 만들었는데, 그럼 지금에서도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왜 중앙에서 우리 지역을 통제하려고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이 모든 지역이 왜 똑같이 가야 되느냐, 그 지역마다 각기 다른 어떤 정서나 문화 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고, 우리 군 내에서도 면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 면마다 각기 다른 어떤 지원 체계나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전국적으로도 어쨌든 이 지금에서는 이 분권형 분권형 자치, 분권자치, 그런 자치 분권을 통해서 분권 자치가 이루어지는 체제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중앙에서 보면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좀 실력이 부족할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염려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텔레비전에서 잠깐 본 것이, 짜장면을 부모가 이제 짜장면을 주문하는데 아이들한테 짜장면을 비벼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도 비벼주고, 중학교도 비벼주고, 고등학교도 비벼주고.
아니 초등학교 때 그 짜장면 비비는 걸 몰라서 자 가르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짜장면을 잘 비벼야 맛있게 먹는 것이고 그건 아이가 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해준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김희정 의원님 유성정당 제도 폐지하고 국회의원 특권 철폐 주장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어쨌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응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교사의 정당 참여의 기회를 좀 부정적인 어떤 식견을 주장을 하셨는데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이 잇따르면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 사회의 발전은 영원히 이뤄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되는 이 분권자치는 우선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개선하고 보정하고 보완하고 해도 충분한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강선 서천군의 의원을 따라서 온 서천 사람 유승광입니다. 네, 오늘 와서 피곤해가지고 와서 열심히 졸았는데 들리는 말씀이 유인태 전 의원님이 거버넌스가 뭔가 모르겠다라는 말씀하셔서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서 쭉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이영영 대표님이 같이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라는 말에 저는 거버넌스의 정의를 좀 찾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지방은 어떠냐 현실이 그 지방과 중앙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지금 중앙에서 이 거버넌스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지방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벌써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걸 본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 정치를 저도 꿈꾸고 있고 하지만은 중앙에서의 어떤 모든 것들이 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은 평이하게 잘 알고 있는데 지방은 지금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앙 서울 이런 데를 보면은 몇천 명씩 몇만 명씩이지만 저희 서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5만 선에서 4만 8천으로 무너지고 일개면이 1,100명입니다. 일개면이 1,100명 돼가지고 또 한 개 옆에면 1,200명 정도가 되고 다 총 합치면 4만 8천 1,100명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이런 가버넌스 이런 걸 하는데 중앙정부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지방은 지방대로 지금 소멸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들 실정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나이가 되신 분들이 42%입니다. 지금 1,100명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물어보니까 65% 정도가 지금. 그러면 어떤 어르신이 그러는데 야 10년 있으면 우리 면 없어 서천군 없어 이렇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영영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같이 가는 방법 정말 거버넌스가 정말 이게 같이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더 나은 사회를 꿈꾼다면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이 문제를 방법을 찾아가고 또 그것이 더 나은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가 위험하다고 전라남도가 위험하다고 서울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이거 많이 유입한다고 그러잖아요. 유입할 또 유출돼가지고 이걸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는 벌써 0. 밖에 주장이 0.5가 된 데가 몇 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도 한번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 가버넌스가 같이 살아간다면 저희 지역 소멸이라는 게 이제 지방만 아니라 도시 다 전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거든요. 압축 발전이 압축 해체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어떤 학자들이 한국은 망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저명한 정치학자는 한국 자멸론을 얘기하고 지금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싸울 때가 아니에요. 또 대통령이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 같이 해도 어려운데 저는 같이 해도 어렵습니다. 지금 연정을 해도 어려워 사실은. 이러다가 진짜 쇠락의 길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럼 우리 패널 선생님들한테 말씀 그냥 뭐 관계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편하신 대로 뭐 우리 김영배 의원님부터 먼저. 그 거버넌스는 어떤 방향의 전환이든 사람이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세력과 방향성으로 뭉쳐 있는 그룹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런 이제 운동이 이제 아까 이영용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결국에 하나의 세력으로 묶어내는 혹은 아니면 서로 연결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각자 서열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의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자 역할이 좀 다른데 연결되어 있는 결국 그게 이제 크게 보면은 세력이와 시대를 이렇게 전환시켜내는 주체가 될 텐데 그런 노력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제 재선되고 나서는 앉아서 차분하게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갈수록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조금 이제 같이 어떤 모색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과서에서 상권 분립을 얘기할 때는 국회는 국회끼리 원팀이고 행정부는 행정부끼리 원팀이고 그런데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국회 안의 갈등 관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관계에 가장 치열한 갈등 관계가 있어서 국회가 어셈블리임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되어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당 그 의원총회라는 형태의 의원들의 의견 나누는 형태 말고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라는 그렇게 딱 이슈별로 또 모여서 하면 결국은 각각 의원총회의 재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외의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성별 문제를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여야를 떠나서 여성들끼리 다 모인다든지 여야를 떠나서 지방 그 의원들끼리 다 모인다든지 여야를 떠나서 같은 선수들끼리 모인다든지 또는 여야를 떠나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든지 하는 게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임의 형태가 각당의 의원총회로만 존재하는 이상은 절대로 국회가 어셈블리로서 작동을 못하고 여기서 거버넌스가 무너지면 저는 무슨 개헌이고 뭐고 간에 무용지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8년간 소위 떠나 있다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유인태 총장이 자리에 안 계셔서 좀 마지막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 그 의회를 경험하고 떠나신 분들의 모임 중에 헌정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뭘 잘못했고 뭐가 아쉬운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뒷방넬근이 헌정회가 아니라 정말 그 이런 국회에 거중 조정을 하면서 그런 묶음을 해내는데 실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김영배 선배님 이제 재선되고 나서 뭐 공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닌 그 함께하는 파일링에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할 때는 보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 하시는 분들이 보증인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궁금한 이야기. 사실 그 역사적인 전통이 좀 달라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별도의 단위의 지역이 있었고 그 지역이 합쳐져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이제 국권의 영향이 강하고 일본만 하더라도 원건지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서 우리랑 또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60년대 나온 책인데요. 그레고리에서 지난 사람이 그 소용돌이 항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모든 게 돌아서 결국은
한 점에 도착한다. 근데 폴리틱스 브로텍스라고 정부 이 책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지점이 서울로 오게 되고 서울에서 그걸 대통령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자원이 있는 곳에 사람이 꼬이게 되고 그게 이제 결국 사람들이 결국 서울을 향해서 혹은 뭐 수도권을 향해서 오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정권이라든지 이런 개혁을 위해서는 결국은 지방정치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대통령이 틀어주고 있는 권한이나 중앙정부가 틀어주고 있는 권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럼 이게 지방으로의 정권이라는 것은 무의미하죠. 단지 뭐 몇 퍼센트의 재정적인 자립도가 높아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거버넌스의 저는 원칙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김영 의원님 말씀하신 거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이런 새로운 통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종합적으로 중앙정부만 볼 게 아니라 지방에서의 상황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꼭 하나 더 추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저 질문 주셨던 분들이 제기하셨던 것기도 한데 못 믿는다 이런 얘기 이제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못 믿는 것보다는 지방정치의 생태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당 지배, 일당 독재입니다. 일당 독재. 그러니까 한 정당이 그 지역을 수십 년 동안 지배해온 경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면 다당적 경쟁이 뭐 두 개든 세 개든 하는 것 같지만 지방으로 가면 일당 지배. 그 부패 구조와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학교, 고등학교든 뭐든 이런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서로 작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과 함께 반드시 이야기돼야 되는 부분은 지방정치 생태계가 다원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경쟁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정치의 다원성과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많은 권력을 넘겨줄수록 그만큼 부패의 구조, 부패의 그 떡고물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오히려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그러면 이제 결국 선거제도의 개정이나 다당제도의 개정이나 중앙정부에서 만나게 되는, 중앙정치에서 만나게 되는 정치개혁의 문제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자율성이라든지 지방에 맞는 다양화, 지방정치 다양화 같은 제가 글 쓴 것도 하나 있는데요. 그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기초단체에서의 송파하고 평창을 들었습니다. 강원도 평창하고 서울의 송파는 인구면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송파가 많겠죠. 6배가 뭐 크지만. 근데 면적은 평창이 뭐 20배인지 지금 직계를 정확히 하셨지만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환경을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죠. 그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지방만을 쳐다봐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 속에서 지방정치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모색이 되는 게 좀 현실적인 방향이 아닐까. 분권을 통해서 권한과 역할을 또 부여했을 때 또 다른 권력에서 믿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말씀의 취지는 좀 잘 압니다. 특수한 고양시의 이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분권이 되지 않으면 저는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민주주의는 분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분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택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패와 비리 문제, 그리고 뭐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권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준비됐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치 단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걸러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권 자체는 또 민주주의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다만 양자간의 준비가 아직도 덜 돼 있는 게 아닌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눠주면 이제 잘못된 못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그러나 그 다음의 문제다 생각합니다. 여성분에서 오신 분들은 오히려 그 반대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분권의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역시 똑같은 심정이고요.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부터 대여기금을 만들었고 또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지방소멸에 대해서 뭔가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최근에 와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대여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다 신청해. 그럼 우리가 심사해서 얼마씩 나눠줄게.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거는 절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지방이 원하는 책임을 갖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심판을 주민이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야.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또 그 권한과 재정과 이런 것들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당연히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혹은 사회가 포함해서 시대가 권력정치 체제라고 본다는데 이 권력정치 체제가 어떻게 넘어서느냐 저는 거기서 그 국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권력정치 보이 가능하고 또 권력정치를 넘어설 때 국가 거버넌스도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치뿐만 아니라 국회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 부분도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내가 우리가 원래 좀 잘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거버넌스의 방식은 우리 다해야겠어. 어떻게 권한과 책임을 더 많이 나누고 함께 하겠어.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거버넌스적인 길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곧 큰 틀에서 분권제를 가는 것이고 큰 틀에서 그런 분권제를 갔을 때 대한민국이 이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에 이 위기 시대에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그것 역시도 결국 사람이다. 결국 주체의 문제인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혁신 주체들이 다양하면서 형성되고 혁신 핵심은 스스로 성찰하고 혁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전제에 의해서 그리고 그 그룹들이 큰 틀에서 새로운 국가를 위해서 혹은 민주주의 혁신을 위해서 큰 틀에서 사회 혁신 연대를 만들어갔다. 이런 전망을 계속 공유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해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아주 비범한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명으로 생각하는데 해일이라는 얘기 중에서 영원한 것은 변화밖에 없다. 변화하지만 안 되는데 결국 바꿔야 되죠. 시간이 되면 우리 모임을 섞듯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 정조도 소위 임금이 된 다음에 쓴 얘기를 보니까는 조선이 말세에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년이 불나나오는 거 아니고 얘는 이 소위 사색 탐정이라든지 초기에 선리학의 바탕으로 어떤 정치가 결국은 선리 정치도 섞고 가지고 그래서 예치나 덕치가 안 되고 법치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아주 여러 가지 변화를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 정부는 저희 변수를 해야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도 올라가야 된다. 근데 지금 같은 저희 대통령제도 제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좋은 의미로 가지 않고 점점 나쁘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사용해서 잘하면 얼마나 홀게 많겠어요. 근데 점점 잘하는 겁니다. 이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참 대안이 되려면 서울제도 바뀌어야 되고 공무원들의 저희 직업의식도 확립이 되고 여러 가지 것은 전제적으로 있는데 하여튼 할 일이 많습니다. 이해영 대표한테 고민거리를 좀 덜어드리고 있는데 고민거리가 많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바로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시면 감사드리고 특히 공사 당함하신 가운데도 좋은 말씀해 주시는 김영규 의원님, 가운데 보시는 김영규 회장님 고맙습니다.